인물 중심 기업 분석 CEO 톡톡. 안녕하십니까, 곽보현입니다. 오늘은 미래의 자동차를 놓고 고민이 가득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총괄 수석 부회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선 부회장의 발걸음이 무척 빨라졌습니다. 그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개념이 자동차 산업에 등장한 지 한 5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정 부회장은 하늘을 나는 차라는 이 용어를 끌고 나오고 무섭게 진격하고 있습니다. 정의선 부회장이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꺼내 들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 이야기를 비즈니스 포스트의 남희원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포스트 남희원 기자입니다. 예, 남희원 기자. 올해 1월이었죠? 그 매년 1월이면은 미국에서 그 세계 IT 가전 전시회, 그 유명한 CES가 열리는데 정말 대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그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내놓으면서 하늘을 나는 개인용 비행체 SA1이라는 모델을 선보였는데, 그 현대차 그룹은 원래 그 지상을 다니는 그 완성차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하늘을 나는 비행체를 들고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거죠? 네, 정 부회장이 하늘을 나는 운송수단이라는 개념을 처음 대중에게 언급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9년 9월입니다. 정 부회장은 당시 미국 뉴욕에서 특파원들을 한 대 불러 모아놓고 미국 자율주행 전문기업 앱티브와 합작기업을 설립하는 내용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당시 플라잉카라는 화두를 처음으로 던졌습니다. 저는 그 플라잉카 그러면 문득 떠오르는 게 백투더퓨처에 나오는 거기에 등장했던 그 차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나 볼 듯한 그런 것들을 이제 현대차 그룹이 실제로 만들어 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완성차 기업입니다. 글로벌 생산 능력만 950만 대고요. 판매 대수도 750만 대에 이르는 글로벌 5위의 완성차 기업이죠. 이런 현대차 그룹이 하늘을 나는 운송수단을 만들겠다라는 개념을 꺼내든 것은 다소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정 부회장이 이런 개념을 꺼내든 것은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데 방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정 부회장은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 이런 비전을 이미 제시했는데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여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흐름을 뒤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아예 앞장서서 판을 뒤엎어보자, 이런 생각에서 나온 답이 바로 플라잉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스티브 잡스가 2007년에 아이폰이라는 제품을 꺼내 들고 나오면서 전 세계 핸드폰 시장의 흐름을 싹 바꿨듯이 말이죠.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이야기가 뭐 여기도 좀 접목이 되네요. 정의선 부회장도 스티브 잡스처럼 새로운 화두를 던져놓고 그 패러다임 전체를 바꾸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현재 자동차 산업의 흐름을 보면 자율주행과 커넥티비티, 전동화 등 미래차 시장을 놓고 글로벌 모든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현대차 역시 이들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거시적으로 본다면 현대차도 결국 원오브 댐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 부회장이 10년 뒤를 내다본다면 결국 확실한 한 방이 필요한데, 플라잉카를 현대차의 아이폰으로 점찍었다, 애플이 아이폰으로 핸드폰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꿨듯이 현대차도 플라잉카를 통해서 현대차라는 브랜드 자체를 확실하게 각인하겠다, 이런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현대차 그룹이 아직 있지도 않은 미래의 신산업들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모양새가 지나치게 성급한 거 아니냐, 너무 빠른 스텝으로 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해보지 않은 분야일수록 좀 더 신중하게 따져보고 구체적인 것들을 진단하고 이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나아가고 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정 부회장이 광폭 행보를 보이는 배경에는 2010년대 들어 시대의 흐름에 뒤처졌던 현대차 그룹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로이터는 2018년 말에 라이징 스타였던 현대차는 어떻게 그 빛을 잃었나라는 기사를 통해서 현대차 그룹의 실패를 다각도로 조명했습니다. 경직된 의사결정 문화 탓에 SUV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을 두렵게 위협하던 라이징 스타의 모습을 완전히 잃었다는 것이었죠. 정 부회장은 지난해 말 임직원들과 타운홀 미팅에서도 이러한 전략적 실패가 현대차 그룹 안에 분명히 존재했다, 이렇게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그런 그 뼈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의 흐름을 좀 앞서가고 선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선제적인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 결심을 하고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글로벌 1위 차량 공유 기업인 우버는 이미 수년 전부터 플라잉카 개발에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양산차 제조 기업이 전무하다는 점이 좀 약점으로 꼽혔는데요. 현대차가 주목한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현대차가 가진 제조 역량에 우버의 플랫폼을 결합하면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예, 정유선 부회장은 확실히 플라잉카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고 좀 그 청사진을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플라잉카가 과연 그 실제로 구현해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갈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상에 있는 완성차만 만들어 왔던 그런 현대자동차가 정말 하늘을 나는 그런 새로운 개념의 운송수단을 해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문점이 제시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유선 부회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구현되려면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지 이것 좀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현대차가 CES에서 제시한 화두는 미래도시였습니다. 플라잉카와 더불어 자율주행 전기차에 기반한 지상 운송수단, 그리고 이들이 결합하는 허브 공간이 세 축입니다. 그동안 어떠한 완성차 기업도 구상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라이징 스타를 넘어 미래는 곧 현대차다라는 공식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플라잉카가 있고, 그리고 지상에는 자율주행과 같은 그런 모빌리티가 있고, 이것을 연결해주는 허브가 있고, 또 그리고 모빌리티는 그냥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호텔, 약국 이런 것까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 전체를 지금 들고 나온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진짜 공상과학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사례를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본 게 없으니까 이게 진짜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까지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 부회장이 과연 이 시점에 그와 같은 공상과학 도시와 같은 이야기를 꺼낸 이유, 그 목적은 과연 무언가요? 네, 정 부회장은 과거 칼라일 그룹과의 대담에서 시류를 잘 따라야 한다고 말했던 정주영 명예회장의 말씀을 이제는 조금이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비추어 보자면은 정 부회장이 바라보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격변은 자율주행과 전동화, 커넥티비티를 넘어 결국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한 시장으로 빠르게 변화할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미래가 어떤 지점으로 향하게 되어 있다면 정 부회장이 먼저 그 자리를 선점해 현대차가 미래를 리드하는 기업으로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변화의 방아쇠를 당겼다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그 낙관적인 비전 못지않게 그 해결할 과제들도 굉장히 많다.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그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그 플라잉카가 정말 현실화가 되려면은 기기 하나를 만들어내는 그 기술 진보 요거는 좀 차치하고라도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관제 시스템의 혁신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현대차 도시망공 모빌리티 사업부의 신재원 부사장도 이러한 과제를 CS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신 부사장은 당시 도시망공 모빌리티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정부 차원의 많은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비행체를 충분히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해야 하고 기존의 항법 체계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항법 체계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와 같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부 차원의 지원을 넘어서 정유선 부회장이 집중해야 될 그런 과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걸 또 해결해야만 되고요. 정말 무턱대고 아무거나 막 이렇게 해볼 수는 없는 일인데 정 부회장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어떤 롤 모델 그리고 벤치마킹 해야 될 그런 사례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영화 아이언맨의 주인공 토니 스타크를 다들 아실 겁니다. 마블은 토니 스타크라는 캐릭터를 창조하는데 테슬라 CEO로 잘 알려진 일론 머스크를 많이 참고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업계에서 꽤나 괴짜로 유명한데요.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CEO도 맡고 있지만 스페이스X라는 다소 생소한 이름의 회사 CEO도 맡고 있는데요. 이 회사를 통해 내가 로켓을 만들어 쏴보겠다. 화성에 사람들을 보내겠다. 지구 어디든 1시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운송수단을 만들겠다라는 다소 황당한 발언들을 해서 초기에 비웃음을 사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그 말 자체만 들어보면 정말 황당하게 짝이 없고 정말 세간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비난이 나왔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일론 머스크는 이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이것을 현실화해서 지금 그의 꿈에 그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좀 저희들은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지금 진행 상황이? 일론 머스크가 쏘아올린 로켓은 이미 미국 나사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유인 우주선 개발 계획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더욱 대단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그의 말과 생각들을 단순한 청사진으로만 제시하지 않고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자본과 사람입니다. 자본과 사람, 결국 돈과 그 인재를 얘기하는데 말은 쉽지만 실제 기업을 운영하면서 이 두 가지를 양손에 다 잡는다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유능한 인재들이 있어야 미래 사업들을 좀 개척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인재들이 실제로 그런 것들을 연구해내고 구해내 나가려면 정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가고 있죠? 정의선 부회장도 이를 잘 인지하고 현재 인재 영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 나사 출신의 신재원 박사를 도시항공 모빌리티 사업부의 초대 수장으로 영입한 것이 그 단적인 예입니다. 신 부사장은 동양인 최초로 나사의 최고위직인 연구총괄 본부장으로 승진해 플라잉카 개발의 주도적 역할을 한 입지전적인 인물로 꼽힙니다. 정 부회장이 현대차를 혁신해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어필해 신 부사장을 영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항공우주 컨설팅 기업 출신의 마렐라 콘이라는 인물을 글로벌 전략 운영 담당 부사장으로 불러들이기까지 했습니다.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인물들을 영입한 것은 뭐 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바탕을 마련해 나가겠죠. 그렇지만 이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들이 꼭 필요한데 이게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어떻게 현대차 그룹이 준비를 하고 있나요? 네, 현대차가 2019년 12월 내놓은 전략 2025라는 자료를 보면 현대차는 앞으로 5년 동안 도심항공 모빌리티 사업에만 모두 1조 8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작년에 낸 영업이익이 3조 6천억 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의 현재 영업이익률은 3% 수준에 머무는데요. 현대차는 이를 5년 안에 7%까지 끌어올려 원활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이를 다시 미래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사실 기업이 그 양손에 인재 그리고 자금 이걸 다 움켜쥐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래 산업을 개척하려면은 이것을 해내려는 도전 정신 이와 같은 기업 문화가 새롭게 자리 잡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현대차 그룹 그러면은 굉장히 보수적인 색채가 강했던 그런 그룹이었거든요. 그리고 정의선 부회장도 이러한 것들을 좀 잘 알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을 완전히 바꾸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선 부회장은 완전 자율복장제를 도입해서 직원들의 그런 창의력을 이끌어내는데 애쓰고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 연구조직인 에어랩을 강남에 따로 사무실을 둬서 여기서 자유롭게 개발하는 이런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대차 그룹의 직원들이 마치 그 IT 그룹에 다니는 그런 직원처럼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는 그 정의선 부회장이 미래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 현대차 그룹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CEO 톡톡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